여기 왼쪽부터요. 차례대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였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사진은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진은요. 1995년에 아메리칸 항공 965편의 추락 사고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실수나 방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 맞습니다. 맞아요? 실수를 했어요. 네네. 네, 실수를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네네네. 그게 바로 수면 부족이라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였거든요. 새벽 1시에 수면 부족으로 몽롱한 상태에 있던 직원이 조작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 9,300여 명이고요. 70만 명 정도. 70만 명. 기형아 출산, 뭐 이런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무섭다. 진짜 무섭다. 그리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사고는 1986년 1월에 있었는데요. 발사하고 73초 만에 폭발했거든요. 73초? 네, 73초. 1분. 이건 TV로 실황 중계가 됐었거든요. 2, 1, and liftoff. Liftoff of the 25th Space Shuttle mission, and it has cleared the tower. 여기에 최초의 민간인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그분 포함해서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합니다. 사고 원인은 뭐였냐면 고체 로켓을 붙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스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종의 고무 패킹인 오링이 있습니다. 이 오링이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폭발했거든요.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오링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제기를 했었죠. 근데 정작 나사의 관리자들은 그냥 하자고 그랬던 거죠. 나사의 관리자들이 며칠 동안 준비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원래 1월 27일에 계획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됐어요. 그래서 발사 전날 2시간밖에 못 자고 나사 관리자들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1995년 12월 20일이었는데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콜롬비아 칼리라는 곳으로 가던 아메리칸 항공 965편입니다. 여기 탑승객이 163명이 있었는데 생존자는 단 4명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기장이 근무 환경이 정말 열악해서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칼리 공항 근처에 이제 착륙을 하려고 착륙 지점인 로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R을 눌렀습니다. R을 누르면 R로 시작하는 게 여러 개 나오잖아요. 네. 로소를 찾아서 눌러야 되는데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맨 위에 있는 로메오를 눌렀어요. 로메오는 칼리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거 뭐지 하고 항로 변경을 하고 비행기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엘델루비오 산에 충돌하게 됩니다. 어머. 그래서 실제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오와 갬블링 태스크라는 과제를 사용한 연구입니다. 실험 참가자가 있어요. 참가자 앞에 네 묶음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한 장씩 100번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각 묶음별로 카드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카드를 이렇게 딱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적혀 있거든요. 플러스 50달러, 마이너스 30달러. 어떤 묶음에는 플러스 100달러, 마이너스 125달러. 내가 볼 수 있는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계속 뽑다 보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득인 카드들이 있고 아주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손해를 보는 그런 카드들입니다.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시키면은 100번 중에 한 50번 정도 됐을 때 어느 쪽이 이득을 주는, 즉 좋은 카드 묶음인지를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묶음에서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을 이틀 밤을 안 재웠습니다. 49.5시간 동안 재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오와 갬블링 태스크를 시켰거든요. 결과를 보니까 계속 역시 인생은 한 방이지처럼 한방 쪽을. 네.
그쪽에서 계속 뽑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전두엽의 복내 측 영역이 손상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근데 수면이 부족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면 부족은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35명 중에 약 70%인 722명이 졸음운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에 1위입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한국인의 수면 실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OECD 주요국의 수면 시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16년 통계를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입니다. 그냥 보시기에도 압도적으로 꼴찌죠. 압도적으로. 그러네요. 거의 1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혹시 놀라신 분, 우리가 저렇게 많이 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죠? 근데 좀 많이 자는 것 같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자는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7시간 50분이면 누가 도대체 7시간 50분을 자는 거예요? 없는데? 내 주변엔? 그런데요, 이 통계를 보여드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안 놀라고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야, 한국 사람들 큰일 났다 그럽니다. 진짜?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면 부족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수면 부족 때문에 비롯됐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지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아, 잠을 좀 충분히 잤어야지가 아니라 맞아. 이 수면 부족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잠을 못 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제가 아까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수면 시간 압도적으로 꼴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항상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률입니다. OECD 42개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 그리고 10만 명당 24.1명입니다. OECD의 평균 자살률은 11.1명이거든요. 그냥 보시기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확연하게.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원인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수면 부족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자살 충동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발표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지성 씨, 네. 잠을 잘 자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더 취약할까요?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 더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 내향이라는 자체가 속으로 그러니까 향하는 거잖아요. 삭히는 포인트가. 것 같아서. 실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외향적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충동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인내심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이 부족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이 우리 전전두엽에서 네. 이 제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자살을 생각할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우울증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 우울증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는 수면 부족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때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관절염, 암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면증? 비만입니다. 비만. 비만. 네, 비만. 비만.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비만을 말씀드리냐면 잠을 잘 못 자면 살이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수면 부족은 비만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몸에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하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렐린은 허기를 느끼게 하는 거. 그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배가 고파져요. 그 다음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수치는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럴 때 있어, 진짜. 게다가 또 잠을 잘 못 자면 원초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뇌 영역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동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죠. 어. 실제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요. 참가자들 불러가지고 첫 4일 동안은 8시간 반 자기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일 동안은 4시간 반만 자기 했거든요. 그리고 먹는 양을 비교해 봤는데 8시간 반 잤을 때보다 4시간 반 자면 하루에 300kcal를 더 먹습니다. 한 끼를 더 먹는 거. 그러게 한 끼를 먹는 거. 300kcal 더 먹는다고 큰일 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년에 10만 kcal씩 계속 더 드시는 거예요. 그치. 아, 그렇구나. 매일이면. 게다가요, 잠을 못 자면 칼로리가 높거나 당분이 많은 음식 있죠? 이걸 더 먹고 싶어 합니다. 분명해. 맞아. 그래서 야식을 먹고. 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데 치매입니다. 치매요? 치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가렛 대처. 네.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에 몰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마가렛 대처는 나중에 말년에 뇌졸중 그리고 치매로 고통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4-5시간만 잔다고 알려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있죠. 마찬가지로 치매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상태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죠. 아이고. 물론 제가 여기서 수면 부족이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치매 중에 특히 알츠하이머 있죠. 네네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연구진들이 많이 밝혀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뇌에 자꾸 쌓여가고요. 그게 끈적거리는 덩어리를 형성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뇌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충분히 자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는 동안 뇌를 청소를 해줍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이 글림프 시스템이 그런 변형된 단백질들을 싹 청소를 해주는 거죠. 잠은 필수네, 필수. 그래서 제대로 자지 않으면 아밀로이드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게 자꾸 악순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수면 신경 쓰셔야 되는 거죠. 와, 진짜 중요하다, 중요해. 자, 그러면 민주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네. 사회적인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근데 이것도 잘 못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실험인데 이제 표준 시간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표준 시간대는 꽤 넓으니까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일찍 뜨죠. 가장 서쪽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짧아집니다. 해가 너무 일찍 뜨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과 독일에서 아주 대규모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봤더니 네. 개인적인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일상을 보내는 시간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아, 참여를 안 하는구나. 그건 신기하다. 투표하려면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 투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야 될 일 많지만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맞아요.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참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신기하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소중한 잠을 아예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안 자면? 잠을 아예 자지 네. 않는다. 실제로 기네스에서 여기 도전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랜디 가드너라고. 안 자는 거예요? 1965년이었고요. 이 당시에 17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실험을 하려고 264시간, 264시간이요? 그러면 며칠이야? 10하루 동안 안 자고 버틴 겁니다. 10하루 동안. 독하다. 아 진짜. 저 정도 되면은 집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날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아. 비밀번호라든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3일째 됐을 때 우울하다고 얘기했고요. 네. 어떡해요. 그다음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까칠해지고 화도 많이 내고 이렇게 됐죠. 아마도 전전두엽의 제어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요. 5일째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방향 감각 잃어버리고
편집증, 피해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나 잡으러 오는 것 같다고 굉장히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럼 잘 잤을 때는 그런 게 그런 아예- 일이 없었죠. 다행히. 진짜요? 네네. 그리고 일주일 지났을 때는 운동 기능이 상실이 되고요. 발음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일째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됐어요. 그래서 중단시켰던 거죠. 랜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뇌를 막 사포로 긁는 듯한 느낌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한 15시간 동안 통잠 자고 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우와, 자니까 또 돌아오는구나. 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행위라는 걸 정말 랜디 가드너가 몸소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11일, 264시간이라는 랜디의 기록은 이후에 깨졌을까요? 그걸 누가 어떻게 깼겠냐? 깰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요? 이 랜디 가드너 이후로 기네스 세계기록위원회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기록은 아예 중단시켜버립니다. 아, 금지시켰구나. 그 인지가 잡히네. 도전이 안 되는구나. 교수님께서 그 생명윤리위원회에 계시잖아요. 네. 저런 실험을 만일에 강행을 한다 하면은 최대 며칠까지가 리밋이라고 보시죠? 아예 불가요. 아예 불가로. 우리는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자는 동안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특히 생리적인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자면 암기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김경일. A그룹, 김경일 B그룹. 100명. 그 다음에 정오에 12시에요. 불러가지고 얼굴이랑 이름이 적혀있는 100개 쌍을 학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쭉 흐르게 한 다음에 저녁 6시가 되죠. 네. 저녁 6시가 됐을 때 또 새로운 100개 얼굴과 이름쌍을 학습하게 합니다. 네. 자, 근데 A그룹과 B그룹은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A그룹은 학습한 다음에 낮잠을 잤고요. B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얼굴이랑 이름이 적혀있는 카드를 이렇게 딱 보여드렸을 때 낮잠을 잔 쪽이 기억력이 20% 정도 높게 나옵니다. 빼놓네. 낮잠도 좋구나. 좋네. 우리 뇌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봐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면 이 정보들이 일단 해마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해마에 저장이 되고, 근데 해마는 임시 저장소예요. 그래서 오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심피질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심피질에 가려면 잠을 자야 됩니다. 필수네.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수면이라는 건 새로 생성된 파일이 있으면 저장 눌러야 되잖아요. 그 저장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잠을 잘 자면 춤이든 운동이든 더 잘하게 됩니다. 진짜요? 능력이 향상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사인 볼트 네. 아시죠? 우사인 볼트의 습관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경기가 열리기 전에 낮잠을 자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그냥 근육의 피로도를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낮잠을 자면 그동안 운동 기술에 대한 기억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혔던 기술을 일종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수면이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요, 잠은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왜 창의적이지? 잠이 창의성. 창의성을 떠올릴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건가?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비틀즈의 명곡 네네네. Yesterday 이거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소설 프랑켄슈타인, 트와일라이트 이런 것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폴 맥카트니 어떻게 했냐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멜로디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바로 피아노로 달려가서 연주했던 게 바로 예스터데이였어요.